독도 먼바다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선원 2명이 구조됐고 선장은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해경은 남은 6명을 찾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공공의료 시스템과 달라진 여행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군부대 부실급식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농축산물 납품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접경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이 하루 남았습니다. 열흘 동안 116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원 9명 중에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어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해경과 해군 등은 함정과 항공기까지 동원해 생사를 알 수 없는 나머지 선원 6명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168km 떨어진 망망대해. 거센 파도가 뒤집힌 어선을 집어삼킵니다. 해경 구조대원은 어선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선에 올라가 선체를 두드립니다. 구조대원들의 목숨을 건 수색 작업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어선 조타실에서 선장 63살 박모 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1시간 전쯤에는 바다에서 부표를 잡고 떠다니던 중국인 선원 2명이 민간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지난 16일 출항했던 경북 울진 후포항으로 후송됐는데 사고 대책본부가 설치된 후포항에서는 가족들이 실종 선원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말을 못 하겠고요. 여기서도 열심히 이렇게 찾아주니 저희들이 어떻게 해라 자꾸 그런 말도 저는 정신이 없어서 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일단 사람 확인만 먼저 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 후포 선적의 72톤급 홍게잡이 통발어선은 지난 19일 밤 11시쯤 독도 북동쪽 한일 중간 수역을 항해하다 큰 파도에 의해 기울어지면서 결국 뒤집혔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에는 모두 9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에 한국인 선원 2명과 중국인 선원 2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 민간어선,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등 항공기와 함정 10여 척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선을 해점을 해가지고요. 그 예측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하거든요. 경비 구역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수색 계획 구역이 다 내려갔습니다. 조명탄을 한 200발을 투하해가지고 야간에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파도가 3m로 높게 치는 데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도 멀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에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명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도내에서는 춘천 8명을 비롯해 원주 6명, 동해와 속초, 하천 등에서 각각 1명씩 나와 모두 17명이 확진됐습니다. 어제는 원주 16명, 속초 2명 등 5개 시군에서 3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7,01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속초 지역은 확진자가 주춤해짐에 따라 내일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단계적인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료 분야가 탄탄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위급한 중환자 위주로 병상을 운용하고 경증 환자는 재택 치료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공공의료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2월,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의료원은 일반 환자들을 퇴원시켰습니다. 선별진료소, 응급실을 일단 운영을 중단하고 음압실하고 전담병원 임무는 충실히 수행하자 그 생각입니다.
넘치는 코로나 확진자의 병상은 포화 상태였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고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에서 보건당국은 앞으로 중환자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중환자 병상을 36개까지 늘렸습니다. 경증 환자는 재택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경증 환자들이 재택 치료를 통해 증세가 악화되지 않고 완치율을 높이려면 탄탄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들의 증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에 도에서 제공하던 상비약 5종을 6종으로 보강하고 하지만 현재로선 춘천과 태백, 동해, 횡성, 평창, 화천 등 도내 6개 시군은 보건소 인력 절반 이상을 기간제 등 임시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역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부족하지만 행정 중심의 운영 탓에 인력 보충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뽑고 싶어도 저희 지금 상황으로는 원활하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운영평가를 받고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급하면 의료원 인력을 활용하는 땜질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팬데믹에 맞춘 진료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겁니다. 감염병 센터를 지정하고 감염병 환자를 모든 병원들이 나눠서 보고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일반 환자의 진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임시적으로 병상을 동원하는 방식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다시 왔을 때 지역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관광산업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단체 관광에서 벗어나 소규모 여행이나 지역 체류가 가능한 야간 관광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의 모습입니다. 평소 입장 시간을 앞두고 북적이던 입구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휴장 조치로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랜드 카지노 시설은 코로나19로 휴장일 수가 223일에 달해 입장객 수가 이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카지노뿐만 아니라 리조트와 워터파크 등 방문객도 크게 줄며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숙박 관광으로 재편되고 있는 업계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년 10월을 목표로 폐광된 동원 탄자 부지를 활용해서 탄광문화공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하이원 리조트 신규 어트랙션인 루지도 내년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다음 달 개장을 앞둔 동해 무릉변류천지는 방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규모 야외 체험장 중심의 관광지로 만들어 운영합니다. 패턴이 바뀔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야외 관광지, 체험 관광지, 그리고 소규모 인원들이 즐길 거리를 찾는 그런 관광지 중심으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반면 강릉의 커피거리와 해변 관광지 등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역의 대표 관광지들은 단계별 일상 회복에 대비해 전략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영동 지역 상반기 관광객 수는 속초와 강릉이 각각 21%와 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인원이 짧게 체류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관광객 유치 대신에 소규모 인원이 오래 머물도록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숙박업계도 독립된 소규모 시설이 최근 인기를 끄는 만큼 작은 여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소한 여행이 수요가 많이 들었고요. 또한 야간 관광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관광의 체류와 숙박 승대 이런 부분도 지역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든 관광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상 회복을 위한 새로운 운영 방식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군부대 부실급식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국방부가 농축산물을 지금처럼 수의계약 형태가 아닌 경쟁 입찰을 통해 납품하겠다고 해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고성에서도 농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는 농축산물의 군납 시스템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쟁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식재료 조달 체계를 단계적으로 경쟁 조달로 전환하는 등 급식 개선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군부대에 농축산물을 납품해온 농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군부대의 배식과 식재료 관리가 엉터리여서 생긴 문제를 왜 농민들에게 전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실 군납, 부실 납품.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양질의 축산물을 진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책임을 농가들한테 전가하는 정부나 국방부. 고성군 최북단 현내면에서 군납용 농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 홍성문 씨. 최근 수년간 양질의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빚을 내가며 비닐하우스와 저온 저장고 등에 수억 원의 시설 투자를 했는데 갑작스레 날벼락을 맞았다고 호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돈과 부채를 이용해서 이 재원을 조달했는데 이거 막막하게 판로가 없다 보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진짜 지금 현 체계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 지역에선 50여 농가에서 농산물은 20억 원가량, 축산물은 55억 원가량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납 체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꾸면 대부분의 물량을 대기업이 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고성 지역 농민들은 반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군부대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들인 시설물은 그대로 부채로 남게 됩니다. 우리 농민이 생존권이 달려있기에 우리 반대위원회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철원과 양구 등에 이어 고성까지 접경 지역 농업인들의 혼란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형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일단시켜가 도내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배달이 어려운 농촌 지역은 실정과 맞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이런데도 강원도는 가맹점 수만 억지로 늘리려고 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8개 읍면, 인구 4만여 명의 평창군. 지난 6일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일단시켜가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오픈시까지 개최했는데 그 시작은 다소 초라합니다. 시행에 앞서 9월부터 가맹점 모집에 들어가 200곳을 목표로 했지만 지역 내 음식점 등 69곳이 신청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 그중 30%는 배달앱을 등록하고도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는 업체들입니다. 그냥 이름만 올라있고 아주 영업 준비종으로 그냥 돼 있는 거야. 열지를 못하는 거지. 배달할 사람 요즘은 배달을 안 했었는데. 문제는 지역 실정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농촌의 경우 대부분의 집들이 상권과 떨어져 드문드문 있어 배달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데다 고령의 인구가 많아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배달 주문이 들어와도 이를 실행할 배달 대행 업체도 평창에는 없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가 있으면은 여기는 만들어 주기로 하면은 저희는 그거 쓸 수는 있는데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주문만 받아주는 거는 솔직히 책상에 너무 앉아있어서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데도 강원도는 가맹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사람을 고용해서까지 일일이 업소를 방문하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 7명을 고용해 가맹점 모집과 교육 등의 일을 맡겼는데 소상공인들이 외면하자 이 중 절반 이상은 중도 포기했습니다. 확보하라고 문서가 오죠. 30대가 한 명이었고 다 40, 50대였어요. 가보니까 그 사람들 솔직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업사원 같이 해가지고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강원도는 자치단체의 희망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라며 민간이 함께하는 사업이라 예산을 들여 인력을 투입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라이더가 없긴 한데 그렇다고 또 가만히 계시다 보면 또 배달의 민족이나 6.25 들어오기 시작하면 언젠간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또 안 하실 수도 없고 또 시대가 지금 다 앱 사용하다 보니까. 일단시켜는 지난해 12월 속초와 정선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시군 3,30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일단 가입시키는 식으로 성과 올리기에 급급해 혈세만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가 내일 오후 강릉아트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관객들과 만납니다. 개막식은 강릉 출신 배우 연우진이 진행을 맡으며 개막작 스트로베리 맨션을 상영하고 40년 전 강릉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라이브 공연을 결합한 복합 예술 공연 모던 강릉을 선보입니다. 영화제 기간 42개국 116편의 영화가 CGV 강릉과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 강릉 대도부관화 관악극장, 작은 공연장 단 등에서 상영됩니다. 또 세계 영화제 수장들과 영화제의 현재와 미래 담론을 나누는 강릉 포럼도 열립니다.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자원 시설세 인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인천시 옹진군과 경남 하동군 등 9개 기초지자체와 4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시군들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으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피해 복구 비용으로 지자체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릉시 강문해변 공영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됩니다. 강릉시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장기 주차로 강문해변 방문객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제1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주차 순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주차요금은 30분에 500원으로 10분당 200원이 추가되며 1일 최대 한도는 10,000원입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강문 어촌회관 인근에 91면의 유료 주차장을 조성해 개방했으며 이번 유료로 전환되는 공영주차 공간은 170면입니다. 양양 연어축제의 재래 행사인 용왕제가 열렸습니다. 양양문화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어축제를 취소했지만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용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왕제는 풍농 풍어를 기원하고 연어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재래 행사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맞춰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뉴노멀 스포츠 행사로 강원도 통합도민체전과 스파르탄 레이스 동해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강원도 통합도민체전은 제56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겸 제29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하는 첫 대회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5개 시군에서 종목별로 분산 개최합니다.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 동해대회는 2019년부터 매년 이어온 익스트림 대회로 12월 4일 망상해변에서 3,000명이 참가해 언덕, 벽, 철조망 등 20개 이상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세계 최고의 익스트림 스포츠 레이스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속초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속초 청년몰 갯배스트릿은 내일부터 주말까지 청년몰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온택트 보물찾기 투어를 진행하는 한편 코미디 매직쇼와 클래식 공연 등을 선보입니다. 오는 23일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속초시장에게 제언하는 토크 콘서트가 속초시 아동 청소년 친화공간 뿌메랑에서 열립니다. 강릉 지역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차에 길을 막고 경찰을 부르자 도로에 드러눕는 민폐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상대 운전자 도로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26분 정도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 제보자 A씨는 몸이 편찮은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기 위해 강릉의 한 좁은 골목길을 가다 상대 차량을 만났는데 상대방이 경적을 울리며 전진해오자 A씨가 경찰을 불렀고 이에 경찰이 협조를 요청하자 상대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눕는 등 민폐를 부리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채널 운영자 한문철 변호사는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이 무겁다며 형법 제185조에 따라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속초항 청초온의 계류장에서 55살 A씨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해경이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속초해경은 사람이 물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와 연안 구조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4분여 만에 A씨를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당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해경은 CCTV 등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망상 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동해시는 오늘 동해시청에서 민간 사업체와 망상동 일원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 등을 짓는 4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골프장 예정 지역은 망상 나들목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여건 개선과 망상해수욕장과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시에서는 2004년부터 망상지역 일원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다 해당 민간업체의 경영난으로 사업이 무산됐고 기존 골프장 예정구역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국제관광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철도건설 사업의 착공식 장소로 강릉과 고성이 유력해졌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해 북부선이 끊어진 남북철도를 잇는 사업의 의미가 큰 만큼 사업 시작점인 강릉역이나 사업의 종점인 고성군 최북단 중에 한 곳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909의 경우 연이은 사업 유찰로 자칫 연내 착공이 불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음 달 8일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